고전역학의 기초를 세운 아이작 뉴턴은 뉴턴의 제2운동법칙에서 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르면 힘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다면 생각이 힘처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염력이나 초능력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870년대 후반, 토머스 에디슨은 인류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구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그가 시도한 수많은 필라멘트 재료들은 점화된 지 몇 초, 길어야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타버렸죠. 대나무, 목화, 종이, 코르크, 심지어 말털과 같은 기이한 재료까지 실험대에 올랐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허황된 꿈에 매달린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후원자들은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경쟁과학자들은 학술지에 백열전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그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조명 자체가 과도한 전력 소모를 일으켜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거셌습니다. 그는 과학적 도전과 사회적 압력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었죠. 에디슨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잠조차 그냥 자지 않았죠. 손에 쇠구슬을 쥔 채 풀리지 않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곱씹으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손에 힘이 빠져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깨면 방금 전 무의식이 던져준 발상을 재빨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잠은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실험실이었고, 무의식은 조롱과 압박을 뚫고 길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하나의 도구였죠. 전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 넘게 시도하면서 그는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회의와 매일 고독한 싸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길을 스스로 열어갔습니다. 1877년 축음기를 발명하고 이어 1901년 알칼리 축전지를 완성했으며, 전구 역시 그 끈질긴 집념 끝에 마침내 수천 시간의 연소 실험을 견디는 필라멘트를 찾아내면서 어둠 속 인류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디슨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 속에서 이미 결과를 본다. 그 다음은 단지 그것을 현실로 옮겨놓는 과정일 뿐이다. 그가 잠깐 눈을 붙이는 동안 떠오른 아이디어. 이것들이 정말로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한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한 천재는 상상 속에서 우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서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계의 인정은커녕 그는 대학 교수직조차 얻지 못해 나고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비는커녕 실험실조차 없었고 학문적 네트워크에서도 소외된 채 홀로 논문을 구상해야 했죠. 주류 과학자들이 정교한 실험 장비와 거대한 연구비를 바탕으로 연구할 때 아인슈타인의 무기는 오직 생각과 상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상상이 다소 엉뚱해 보였습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은 동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공상처럼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상상과 수십 년간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상상은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생각의 힘을 믿은 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발명은 먼저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완성해야 현실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말한 니콜라 테슬라.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려내어 수백 년 후 인류에게 비행기의 밑그림을 선물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십 년간 비폭력이라는 철학적 의도를 마음속에서 단련하다가 실제로 폭력 없는 대중적 저항운동을 이끈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이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지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던져진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다. 이들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라고 본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들리는 반면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붙잡고 삶의 방향까지 바꿔버릴까요? 질문을 더 본질적으로 던져봅시다. 생각에 물리적인 힘이 있는가? 만약 생각이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에 물리적 영향을 일으킨다면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1687년 고전역학의 기초를 세운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물리학은 수학적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제2운동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은 힘이라는 비가시적 개념을 간단하지만 혁명적으로 정의했습니다. 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즉, 힘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 법칙에 따르면 생각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에는 무게도, 크기도, 밀도도 없기 때문이죠. 물체처럼 질량이 없는 의식이나 의도는 고전역학의 세계에서는 실제한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뉴턴 시대의 과학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뤘고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뉴턴이 살던 시대에는 전파나 전자기장 같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은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형의 전자기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물리적 작용을 이끌어내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써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질량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질량이 일정한 가속도, 예컨대 몰입이나 반복 같은 감정적 에너지로 강하게 밀어붙여진다면 생각이 힘을 가진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새롭게 해석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물리적 전기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하죠. 뉴런이 발화할 때는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이 미세한 움직임이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십억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생각, 감정, 의식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전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사고 활동은 실제로는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물리적 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뇌파 측정기는 이 활동을 감지해서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같은 것들로 구분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가 실제로 물리적 진동수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뇌파가 외부 장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에서는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 기계를 움직이는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거나 전투기 조종사가 머릿속 명령으로 드론을 제어하는 기술은 이미 초기 단계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이는 생각이 힘이 될 수 없다던 고정역학의 정의를 뒤집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현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실제 실험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프린스턴 대학의 피어 연구소는 1979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가까이 실험을 이어갔죠. 연구팀은 무작위 숫자 발생기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치는 동전을 던질 때
앞뒤가 50대 50으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우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앞면이 더 자주 나오길 의도해보세요. 뒷면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집중해보세요. 즉, 무작위적인 결과에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투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번의 시도 끝에 놀랍게도 기계의 결과에서 무작위성에서 벗어난 아주 작은 미세한 편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극히 미세한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실제로 연구팀은 통계 분석에서 P 값이 0.05보다 작다라는 유의미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P 값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단순히 우연으로 나타날 확률을 뜻하는데, P 값이 0.05보다 작다는 것은 그 확률이 5%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우연만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 조건이나 데이터 해석, 재현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연구의 데이터가 시사하는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생각은 현실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 인류는 증기기관이나 전등같이 눈에 보이는 기술적 진보에 열광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한 과학적 세계관은 실증주의였죠. 오직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기로 측정할 수 있으며 수치로 환원 가능한 것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였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념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회의가 지배하던 바로 이 시기에 생각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여러 실험적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군의관이었던 하버드 의대의 헨리 비처는 한 극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취제가 부족해 더 이상 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부상병들에게 식염수를 주사하면서 이제 곧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병사들이 실제로 고통을 덜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1955년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는 여러 임상시험 데이터를 종합해 약 35%의 환자가 위약만으로 증상을 완화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었다는 믿음이 뇌의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실제 통증 경로를 차단한 것이죠. 이 발견은 당시 의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양리학적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약이 어떻게 신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의도와 신념이 생리적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이 더 이상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죠. 1960년대 후반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스포츠 선수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는 훈련은 반드시 신체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대적이었지만 연구자들은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상상 훈련만으로도 실제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을까? 1967년 그들은 농구 자유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매일 실제로 슈팅 훈련을 한 그룹, 머릿속으로만 슈팅 장면을 반복 상상한 그룹,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 수주 뒤에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실제 훈련을 한 그룹은 정확도가 약 24% 향상했지만 머릿속으로만 훈련한 그룹도 23%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오차범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아무 훈련도 하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죠. 이 결과는 상상은 허상이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실제 행동과 상상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았고 신경회로는 상상 속 반복에도 실제 훈련과 유사하게 반응했습니다. 즉, 인간의 생각은 신체의 신경망을 재편하고 근육 패턴을 강화하는 물리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각의 힘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거대한 사회 변화 또한 언제나 집단적 의도와 신념에서 비롯되었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
25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여 불평등에 맞섰던 그날, 마틴 루터킹 목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이 말은 정치적 연설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신념을 탄생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자유와 평등을 간절히 원하는 생각, 그것들이 이 말 한마디에 응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권운동은 미국 사회를 거대한 흐름으로 휘감았고 현실은 서서히 그 방향으로 흘러갔죠. 1960년대 중반 흑인 유권자 등록률은 남부 일부 주에서 30%대에 머물렀으나 법 개정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1964년에는 민권법, 1965년에는 투표권법이 제도화되었죠. 사람의 생각과 꿈이 사회적 제도와 시대 흐름의 변화를 이끌고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 생각의 힘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숫자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사실 경제는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197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기대 심리가 실제 지표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10포인트 하락할 때 실제 소비 지출은 평균 0.6%에서 1%까지 감소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국가 GDP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가게는 지출을 확대합니다. 이 기대는 곧 실제 생산과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현실의 수치를 변화시키죠. 신념이 숫자를 움직이고 숫자가 다시 세계를 바꾸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은 20세기 역사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독 정부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소수 시민들의 의도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동독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켰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광장을 메우자 결국 철옹성 같던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 시민운동,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신념이 결합하면서 1994년 첫 다인종 선거가 치러졌죠. 한때 국가 권력과 법률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체제가 소수의 의도가 집단적 신념으로 확장되자 붕괴된 것입니다. 즉, 생각은 단지 한 사람의 망상에서 시작했을지언정 시대적 흐름과 인류 문명의 진로까지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짧게 스쳐가는 잡념 같지만 반복적인 특정한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오늘은 무슨 기회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들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 맥락에서도 생각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불교의 염수행, 기독교의 기도, 현대의 명상과 마음챙김, 끌어당김 같은 영성적 개념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언어이지만 공통적으로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근본적인 세상의 이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 속의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이며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든 말든 이미 정해진 궤도로 흘러간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진짜 비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기억에 없던 나의 영유아기 시절, 주변에서 누군가 나와의 일화를 얘기해주거나 사진 같은 흔적이 없었다면 그 시절의 나는 존재했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과 의식을 가진 순간부터 비로소 존재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생각과 의식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나만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자신만의 우주를 빚어내는 창조자입니다. 내가 품는 작은 생각이 나라는 자아를 바꾸고 주변의 사람과 사건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꿔서 마침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꿉니다.